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버이날이자 목요일인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해 여전히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 10에서 50mm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한반도면 쌍용 육리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 논란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 반대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어른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시간이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마련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평창군 미탄면 600마지기 일대에 추진 중인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이 산림청의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승인됐다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평창군 박림면 개촌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예술마을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 상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 등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개촌 웰컴센터와 클래식 거리 조성 등 학생 오케스트라 육성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재외동포청은 어제부터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 운전면허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대상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전에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 예약한 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전담 창구는 1종 운전면허 재발급과 2종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월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달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 이후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이 기존 21분 35초에서 14분 18초로 7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용권 가운데 10분 이내 배차 비율도 61.3%에서 69.3%로 증가했습니다. 영월군은 교통약자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기존 장애인 콜택시 10대와 일반 택시 98대를 이용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영월 한반도면 쌍용 육리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 논란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반대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쌍용 육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전종남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쌍용 육리 산업 폐기물 반대 대책위 전종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2일이었죠. 식수염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정지가 어떤 곳이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11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정지 주변 지질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 현장 조사 결과 이 지역은 도로마이트 석회암 지대이면서 돌리네 지형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하였습니다. 이 돌리네 지형은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요. 예. 석회암이 강우에 포함된 탄산에 의해서 다른 곳보다 빠르게 침식이 되면서 그릇 모양으로 형성된 지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리네 지형 안반은 결코 단단할 수가 없고 골다공증과 같다고 전문가는 비유를 하였습니다. 네. 네, 매립장 유치에서 유치 업체에서 작성한 환경 영향 평가 지질 보고서 487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매립 예정지를 5곳을 구멍을 뚫고 그곳 암석 상태를 조사를 하였더니 예. 모두 연암 보통암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네, 이 연암 보통암은 단단하지 않은 그런 암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서는 5곳 구멍을 뚫은 가운데 2곳을 정해서 내시경 촬영을 하였는데요. 안을 카메라 상태로 점검을 해보니까 소규모 단층이 의심되는 전리가 있고 또 토사가 충빈된 빈 공간도 발견이 됐고 또 파쇄대가 관철이 되었습니다. 이 파쇄대는 단층을 따라서 부서진 돌들이 띠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쇄대가 있는 곳은 지질적 부족으로 침하의 원인이 되고 누수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의뢰한 이 지질 전문가의 분석이 맞다고 해당 업체의 지질 용역 보고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매립장 예정지는 쌍윤천이 시작 지점이면서 남한강 최상류가 됩니다. 1,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강물을 통해서 식수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립장 건설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어돔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에어돔의 역할은 무엇이고 에어돔을 설치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예상돼서 이게 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에어돔은 매립장 전체를 지붕으로 덮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우나 이 비에 의한 그런 오염수가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할 수 있어도 하부의 방서층 파손에 의한 침투수 유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립장 조성 환경을 먼저 보면은요, 매립장은 먼저 지하로 28m를 판 후에 바닥에 용출하는 지하수를 따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방수층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매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면서 장비 등에 의해서 방수층이 파손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가 지금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번한 지진이 요즘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기물이 완전하게 매립이 되면은 높이가 한 53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진에 의해서 이 방수층이 파손된다라고 하면 야수와 이 오염수가 섞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출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KBS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의 8개의 에어돔 중에 7곳이 화재나 붕괴 사고가 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24년도 12월에도 안산 수영장이 운영도 하기 전에 폭설로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요. 25년 올 초에도 서산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에어돔은 결코 매립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찬성 입장에서는 분진이나 냄새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에어돔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오히려 장미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분진이나 냄새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에어돔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불량과 분진 배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우선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누가 일하게 될지 참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마을 사업 설명회 때에 장미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업자분이 처음에는 장미공원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골프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장미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으로 주민들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에어돈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의 그런 침출수 발생 등의 2차 피해도 있었고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찬반 양측 모두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주민은 230명으로 실거주는 184명인 가운데 현재 반대 주민이 161명이라면서 이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찬성 측은 90몇 % 찬성을 의견을 받았다, 합의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보면 증인으로 출석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입장을 바꾸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처음에 찬성 측에서 사업 이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좋은 점만 부각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가구당 70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네. 23년도 5월 31일 날 마을 회관에서 업체 측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매립장이 8만 4천 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23년도 7월 15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을에서 임시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총회에서 참석 인원이 57명 중에 찬성하신 분들은 8명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표를 던지신 분들이 49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안건이 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 후에 반대 측에서는 반대 설명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동의서를 대부분 다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민들 사업 설명회를 들은 후에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조성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반대 서명을 받았고 161명이 반대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저희 마을에 이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반대 측 이장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찬성 측이 많다고 하면 찬성 측에서 나온 그런 이장이 당선이 되어야 맞았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찬성 측이 거짓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초기에 이제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이제 알고 있었을 땐 주민들이 찬성을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회를 듣고 난 이후에는 반대 입장이 많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와 동일하게 여쭙겠습니다. 영월 한반도면이란 같은 공간을 두고 의견이 나뉘게 됐는데 앞으로 좀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찬성 측에서는 저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과 토지는 매립장에서 한 1km 이상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국도 건너편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만 좀 드리고요. 저희 쌍용 육리는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한 100여 가구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도 무조건 찬성 측 주민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다고 서로 등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 지속적으로 갈등 해소와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쌍용용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전종남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늘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토대는 분명 지금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 사회가 이토록 풍족하고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또한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어버이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에서 지역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작은 정성이지만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용석찬 관장님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작년 행사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용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돈을 꺼내신 어르신들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공연에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본 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더 이음 프로젝트를 3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더 이음 프로젝트는 복지관의 선배시인 자원봉사단 어르신들이 신평원 어린이집 텃밭을 같이 가꾸면서 채소나 꽃들도 같이 키우고 산책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세대 통합과 지역 공동체 문화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문화 콘서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다양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복지관을 방문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지역사회 효행자와 효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기관에게 도지사와 시장 표창도 수여됩니다. 또 축하 공연으로 정인회 플룻 연주자와의 공연과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재롱잔치가 진행되고요. 오후에는 8개의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삼산병원에선 혈압, 당뇨 건강관리, 연세노인 정신건강연구센터에서는 시력검사와 관리, 경동대에서는 텔리와 시력관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 지역 음악 동아리 4개 팀의 신나는 공연과 경품 추천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용석찬 관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직접 원주시의 행복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선배 시민으로서의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멋진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곁에 함께 할 것이고요. 집에 외롭게 혼자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복지관에 언제든 편안하게 들러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평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기념행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600마지기 일대에 추진 중인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이 산림청의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에 이어서 조성계획 승인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평창군 산림과 조형범 산악관광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창군 산림과 산악관광팀장 조형범입니다. 예, 평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 이 지방 정원을 조성해서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은 수목원 정원법에 의해 평창군 미탄면 600마지기 일원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50억 원을 들여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1250m에 이르는 청옥산 600마지기 일원에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고산지대로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휴식, 편의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미탄면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승인된 후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은 수목원 정원법에 따라 청옥산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가 일괄로 의제 처리되는 절차로서 지난 4월 16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잔여 절차 이행 후 금년 7월에 건축, 조경 등의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주요 시설로는 이벤트 초화원, 야생 들녘정원, 바람의 그라스원 등 6개의 주제 정원과 청옥산의 자연 풍경과 밤하늘의 별,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은하수 전망대, 방문객 안내 및 편의를 위한 웰컴 하우스, 그리고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편의시설과 필수시설이 조화롭게 잘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네, 평창군 8개 읍면에서 지방 소멸이 극심한 미탄면에 지역의 최대 자원인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산악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원 발굴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죠. 늘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마련하신 게 있으실까요? 청옥산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 훼손 최소화는 지역 주민이 무엇보다 원하고 있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옥산 본래의 경관과 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절성도를 최소화하고 기존 자연식생이 자리 잡은 구역은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과 조경 설계 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 미탄면은 평창군에서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청옥산과 600마지기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사실상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이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할 계획이신지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미탄면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노령화 등이 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은 과제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성공적인 정원 조성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 완료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 안착, 그리고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산림과 조형범 산악관광팀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